글둔벙이 있는 자리. 김선자. 아버지, 미우라 아야코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 나도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줘. 15. 그날의 단상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가출했던 날이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내 뜻을 받아줄 거라 믿었다. 땅거미 내려앉는 어스름한 저녁이었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와 들판을 가로질러 허리 굽진 길을 돌아설 때였다.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갔다. 그때 알았다. 자아의 어떤 종류의 힘 적용이 전제되면 모든 즐거움은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내 안에서 용서등 쳐오르던 꿈도 내 의지만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아버지 뜻에 따라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현실에 수긍했다. 모든 길 위에 삶이 그러하듯 나 역시 소설 돈키호테 속 돈키호테가 되어갔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며 참기 힘든 아픔을 견디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면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트럭처럼 목적지만을 향해 달렸다. 때론 급경사를 만났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굴곡이 심한 과속 방지턱들을 넘었다. 넘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차처럼 나 역시 인생의 길 위에서 흔들거리며 내가 없는 나로 살아내고 있었다. 보통 한 개쯤은 너끈히 데리고 이룰 수 없는 꿈 사이에 길은 있겠지. 막연히 나를 맡겼던 것은 퇴근 후 끼적이던 노트 지면이었다. 그것은 마음의 이안이 되었고 숨을 쉬는 공간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나를 들여볼 여유가 좀 늘었다. 요중 시절에 읽었던 소설 빙점의 주인공 요코를 가슴에 품고 튀었던 작가의 꿈과 꼭 글을 써보라던 담임선생님의 말씀, 힘들 때마다 낙서처럼 써내려간 노트 갈피 속에 나를 만나며 용기를 냈다. 도서관 창작 수업을 등록했다. 수업 교재로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만났다. 동서문학상 수상작이었다. 바지랑떼, 팔당 우체통, 몽당 연필. 삶의 진실한 이야기에 젖어들었고 설레기까지 했다. 그때 처음 알았다. 노트에 써놓은 내 아픔이 하소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마다의 삶이 인생이라는 의미의 꽃을 피워내는 일이었다. 인터넷에 동서문학상을 검색했다. 삶의 향기가 문학이 된다는 문구에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글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남의 일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제14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공모, 그 굵은 포인트 글자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서 점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마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애면할 수가 없었다. 도전해볼까? 공모전이 처음이라 서툴지만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망설거리던 와중에도 노트에 써놓았던 내 삶의 모래알을 구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꿈같은 행운이 찾아왔다. 5월의 끝자락 그 언저리로 수필 부문 동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 날이었다. 연말 연예인 시상식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대형 무대였다.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스포트라이트가 내게만 쏟아지는 듯 했다.
평소에 즐겨 읽던 책의 저자 소설가를 만났고 수필가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 대열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가가 된 듯 가슴이 벅찼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는지 시상식 내내 또 다른 나를 써내려갔다. 그 밤부터였던 것 같다. 잊고 살았던 문학 소녀의 꿈이 다시 빛날 수 있게 나는 창조적 행위에 당당하게 빠져들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언제부턴가 나는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었다. 연년생이었던 장남과 2살 터울 남동생을 위해 나만 인문계가 아닌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시켜야 했던 아버지. 왜 나만 그래야 하냐며 집을 뛰쳐나갔던 딸의 원망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신다. 상고 졸업 후 취직이 된 후에도 대학에 진학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2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공부를 지속했다. 호기심이 많은 딸이 좋아서 하는 공부마저 당신 만류로 제때 풀지 못한 한풀이라고 생각하셨다.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그때 딸의 꿈을 살려주지 못해 나이 들어 공부하겠다며 당신 탓을 하신다. 그런데 가끔 내 글 속에 당신 이야기가 할자로 나오면 은근히 좋아하신다. 아버지, 예전에 소가 밭을 갈 때 농기구 그 쟁 머시기요 녹슬었다며 아버지 몰래 우리가 엿바꿔 먹어서 통나무 들고 벌 세웠잖아요. 글을 쓰다가 유년에 보고 들었던 사물과 언어들이 선뜻 기억나지 않고 입안에서 뱅글거릴 때면 아버지에게 묻곤 한다. 그때마다 무심한 듯 던지는 말이 있다. 너는 또 글든봉이 있는 이야기밭에 앉아있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흐뭇한 웃음을 나는 안다. 나 또한 그 말에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웃게 된다. 꿈을 향한 발돋움은 늦었지만 원망도 후회도 하지 않는다. 딸이 좋아하는 지금의 시간을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지금의 나, 동서문학상 시상식 스크린에서 빛을 발하던 내 이름, 그 순간이 있었기에 글든벙 있는 이야기밭을 읽으며 산다. 타임머신을 타고 뒷걸음질해 유년의 기억을 기록하며 때론 커서만 깜빡거리는 모니터에서 무감정의 감정을 읽으며 그곳에서 희연히 밝아오는 아침을 마주하며 쓴다.